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고지방 다이어트, 모든 이에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찬반 토론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궁금증을 어제 수련이 끝나고 한 도우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 공부를 하고 있는 또 저로서는 음양 오행적인 음양론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곳에 올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의 그 생각 내지는 활용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곳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겸사겸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들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도표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한 예로 유명한 아주 임상적으로 아주 용한 그런 한의사 분들은 어떤 처방이 여러 처방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한 5개 정도의 처방으로 이렇게 가감을 하거나 돌려가면서 또는 변형을 5개 정도로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처방을 쓴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식당에도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많은 그런 식당보다는 한 단품으로 내지는 한 몇 개 정도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식당들이, 잘 되는 식당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이곳에 기시공 시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보여드린 도표를 또 보여드리고 합니다만은 뭐 설명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도 앞에서 설명드린 용한 한의사 내지는 잘 되고 있는 식당의 어떤 그렇게 간단한 어떤 메뉴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맛을 낼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원체 이렇게 설명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 좀 듣는 분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합니다만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스컴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고지방, 고칼로리 다이어트가 아주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실험하에 직접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그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화면을 이렇게 직접 내보내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한 반박을 내기도 하고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그런 혼란, 혼동,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뭐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지수 화풍의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런 따뜻함과 건조함, 차가움, 습함 이렇게 환경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의 기후 조건, 환경에 의해서 체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오운육기 체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와 화를 음양으로 나누면 수는 이 밑에 습함과 차가움이 되겠고요. 화는 따뜻함과 건조함이 되겠습니다. 즉 따뜻함은 것은 열이고 온이고, 그 다음에 건조함은 열이고,
그 다음에 스팜은 량이고, 그 다음에 한은 차가웁니다. 여기에 지수화풍과 온열양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체질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 체질론입니다. 6기 체질, 5운 6기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정기신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주역에서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상이 이렇게 분화되어져서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인체의 비유를 해 봤을 때 우리의 그 심장은 우리 몸에서 임금의 역할을 하는 관계로 심장이 모든 사장을 다 관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에는 우리 수련적인 입장으로서는 폐비간신에 신기혈청이 깃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폐비간신에 우리 오온육기적으로는 온열양한이 깃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관한다고 합니다. 이 폐비간신이. 그래서 이 폐비간신의 대소에 의해서 체질이 결정이 되고, 또 폐비간신에 심장을 더 넣어서 폐비간신 심의 배열순에 의해서 또 체질이 결정이 되는 그렇게 분화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사상 체질에서 더 분화된 것이 이제 팔체질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폐가 큰 어떤 온이죠. 온이 깃들어져 있는 폐는, 이것의 폐가 큰 체질들은 태양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간이 큰 체질은 태음인에 해당이 되고, 그 비장이 큰 체질은 소양인에 해당이 되고, 신장이 큰 체질은 소음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음양으로 나눠져서 8개의 체질이 되는데, 즉 폐가 큰 체질은 태양인인데, 태양인 중에서도 태양인은 열이 있다 그랬죠. 온이 깃들어져 있으니까. 온열양한해서 폐가 크고 간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늘하게, 온열한 양이니까 서늘하게 해주는 기능이 적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크다는 얘기죠. 태양이랑. 그런데 이 태양인 중에 음양으로 해서 찬 태양인이 있고 더운 태양인이 있듯이, 여기에 소양인도 찬 태양인, 열 태양인, 또 태음인도 열 태양인, 찬 태양인, 또 소음인도 열 태양인, 찬 태양인 이렇게 나눠져서 8가지 체질로 이렇게 분화가 된다는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드렸었죠. 이 도표는 이 신기혈정, 이 폐비간신에 들어져 있는, 오장에 들어져 있는 폐의 신기혈정이 내 마음먹은 대로 이 표면 뇌에서 작용이 되어지는, 즉 현실로 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구현이 되어지는 것을 일컬어 정기신통일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수련적인 입장으로는 이 폐비간신에 깃들어져 있는 온열양한이나 신기혈정을 통일을 시킬 수 있는, 통합을 시킬 수 있기에 이러한 체질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부조화는 개선할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정기신통일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체질입니다. 즉 고지방 다이어트가 굉장히 요새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먹으면 다이어트,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겠구나 해서 그렇게 먹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그 원리에 대한,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연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유명한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찬반 토론을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는 대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질론에 입각해서 보면은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이 이렇게 네 체질 중에 한열로 이렇게 나눠지면 8체질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태양인과 태음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본다면 이것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배열이요. 폐대장이 제일 금양체질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태양인인데 열 태양인에 해당이 되고 금음은 한 태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보죠. 장기 배열 구조. 이 폐대장이 제일 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온열양한 중에 온이 깃들어져 있는 폐에 온이 깃들어져 있죠. 그 폐대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췌장, 비장이죠. 열이 또 깃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따뜻함도 깃들어져 있고 열도 깃들어져 있고 이것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입니다. 열체질이라는 얘기죠. 열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심장, 소장이 있고 여기에 적은 신장, 신장 방광이 적고 제일 적은 것이 간담이라는 얘기죠. 온열양한 중에 량을 다스리는 것이 간인데 서늘하게 해주는 기능이 적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갑게 해주는, 열을 식혀주는 기능이 적고, 그러니까 이 체질은 이 반을 여기에 삼각형 지렛대로 보면, 천칭적으로 보면 이 기능이 온열이 성하고 량한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 체질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반대로 기능을 정상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찬 것과 서늘한 것을 먹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열이 성한 양인이니까 위쪽으로 기운이 성하겠다. 솟구치겠다. 그럼 위쪽으로 기가 많이 가게 하는 그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이 체질들은 그 저항력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폐와 췌장, 쉽게 말하면 숨을 쉬죠. 공기를 폐로 받아들이고 또 위장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고 외부와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이 장기가 강함으로 인해서 저항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반대로 여기에 신장 배설하고 이런 그 간 해독하고 하는 그런 해독력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이 폐대장이 큼으로 인해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에서 짤순이 역할을 하는 물을 쪽쪽 짭니다. 그래서 몸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이 별로 없죠. 이런 금양체질로. 열 태양이네. 그러면은 이 대장의 이 수분을 이렇게 잘 간직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균형을 맞춰지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체질하고 정반대인 배열이 이러한 체질은 이 금양 체질에서 요구하는 음식하고는 정반대로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이 금양은 폐대장이 제일 컸지만은 목양은 간 다음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것이 폐대장이죠. 반대로 이 짤순이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이 수분을 많이 간직할 수 있는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대번에 설사를 하게 돼 있지요. 보면. 그 다음에 몸으로 봤을 때는 서늘함과 이 차가움이 많죠. 그래서 냉한 체질이 된다는 얘기죠. 앞에가 온열양한 중에 량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췌장과 폐에 깃들어져 있는 온열이 기능이 약하고 그래서 따뜻함과 어떤 열이 약하고 차가움과 어떤 서늘함이 크기 때문에 이 체질하고는 정반대인 어떤 그런 음식이나 어떤 그 처방 또는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각자 체질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인삼 녹용하면 다 보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삼이 보약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온열이 많은 사람이 더운 인삼을 먹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대번에 부작용이 납니다. 반대로 이런 여기에서 더 이제 맞는 여기에 수체질들, 소음인들이 해당하는 가장 냉한 체질이 이 수음 체질인데 이런 체질들이 왜 여기에 배열 보십시오. 이 신장 방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간담이 차갑고 서늘한 장기들이 앞에 나와 있고 즉 따뜻하고 열이 있는 장기가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들이 그런 열이 있는 인삼이라든가 그런 약재, 식품, 음식들을 운동을 해주고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어떤 이론이 원리를 제시를 할 때 다 모든 이들한테 똑같이 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지방 다이어트가 맞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금체질이나 금양이나 이 금체질도 아니고 이 목체질들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체질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서늘하고 찬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습하고 찬기운이 많기 때문에 몸이 뚱뚱합니다. 이 체질들은 태음인들이 좀 뚱뚱하죠. 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이어트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고지방 또 고단백 또 고칼로리를 먹어도 이거는 해독이 잘 됩니다. 이 간이 해독하는 거고 신장도 다 해독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이 쭉쭉 빠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금양체질, 금음체질에서 정반대인 목체질은 음식 또한 정반대로 오히려 간과 쓸개의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는 육류, 밀가루, 뿌리채소를 먹어야 하며 약한 폐, 대장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는 바다생선, 푸른잎 채소는 피해야 한다. 즉 여기 육류, 칼로리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태양인들은 반대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 절대적이며 영속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여기죠. 그러나 진리는 즉 영속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삼은 독도 되고 약도 된다. 녹용도 독도 되고 약도 된다.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음양이 상대적이다. 태극 공부를 했죠. 항상 상보성의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실험을 한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 그래도 우선은 자기가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의도한 사람을 통해서 의도한 실험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만이 오로지 정답이고 해답이고 맞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어떤 유신론과 무신론의 어떤 집단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수장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너랑 나랑 둘이 100일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서 끝장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0일 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들어보니 신이 있다고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변해버렸고 또 신이 없다고 한 사람은 신이 있다고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도 되고 양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면 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맞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다 옳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그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 주어야 균형이 맞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음양이 여기에 오장이 균형이 맞아진다거나 과불균형이 안 됐다거나 하면은 이것저것 조금씩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죠.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불편한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먹어 주어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즉 다이어트 내지는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결국 요새 지금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고지방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체질들은 이 목체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 체질들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체질 태양인들은. 그러면 음체질, 양체질 이거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한 4가지 체질, 8가지 체질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배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금음체질은 이 금양체질에 비해서 냉체질입니다. 한 태양인은 열태양인 금양은, 금음은 한태양인. 그 이유는 폐대장이 제일 큽니다. 이것도 같이 금양하고 그 다음에 방광, 신장방광이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즉 신장방광에 깃들어져 있는 거는 온열양한 중에 한입니다. 한이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금양체질보다는 여기에 췌장이 열이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 온열이 같이 있는 거하고 한이 같이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냉하겠습니까? 이 체질이 냉하다는 거죠. 반대로 이 심장소장은 좁고 열을 내는 그 다음에 간슬개가 서늘한 간, 그 다음에 찬 기운, 더운 기운을 내는 심장소장이 좁고 하니까 이 금음 체질이 태양인 중에서는 한 태양인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잘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또 그 어패류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또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이 목체질들은 한 예로 지방간이 있다고 했을 때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지방, 고기, 단백질을 먹어줘야 지방간이 없어지는 체질이 바로 이 태음인, 즉 목체질들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배열을 살펴보시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궁리를 해보시면 얻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양인과 이 소민 이렇게 배열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런 체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의 조화가 바람을 잠재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수승화강이 잘 이루어지고 편안하면 이렇게 뭐 전개를 시키지를 않겠죠. 심리적으로 한 생각을 이렇게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음양이 균형이 맞아지고 조화롭게 되어지고 또는 오장육부가 균형이 맞아지고 조화롭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나를 잊어버리겠죠. 즉 내가 없는 경지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경지 이는 어떤 통합이 되어지는 어떤 여기 외부에는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분별의 어떤 그런 사고적 그런 경지라고 하면 이렇게 안으로 응축해서 자기를 없앨 수 있는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분별의 세계를 사고의 세계를 넘어가서 직관의 세계, 통합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초월의 경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승화강 음양의 조화 또는 이런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음식 음양의 조화를 맞춰야 되고 모든 것은 다 독도 되기도 하고 약도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잘 자기한테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것은 없다는 얘기죠. 무절대성, 무영속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지방 다이어트가 누구한테 좋지는 않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현명하게 취사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들을 모를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지켜야 되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조금씩 먹어도 되겠죠. 뭐 독약도 조금씩 먹으면 뭐 약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써 고지방 다이어트 누구에게나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